페어 컨설팅을 해야 되나? 기분이 상하시더라도 직원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 들어가고 싶지 않다. 어둡고 오래됐고 MBTI가 T이지 않을까? 여기 손님 두 팀만 있어도 막 시끄러워가지고 저 같으면 요새 술 못 먹습니다. 그냥 제가 집에서 프라이팬에 달달 볶아갖고 그릇에 옮겨놓은 느낌이에요. 인테리어가 진짜 매우 아쉬워요. 저는 인터넷으로 마케팅이 전혀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사진은 찍어야죠. 왜 사진을 안 찍어요? 사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 생각이 정말 많아지네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과장님? 그럼요. 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일단 오늘 컨설팅 할 곳이 이제 왕손이네. 지금은 또 이전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실 상권은 훨씬 좀 떨어지는 곳으로 가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뭐 월세가 좀 부담이 된다거나 계약 기간이 조금 만료가 될 때가 돼서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쭉 둘러봤는데 이 앞쪽으로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태릉 사거리역인가 아무튼 뭐 태릉역이 있고 저 안쪽으로는 전부 이제 주거단지, 안쪽에 이제 도깨비 시장, 덮밥 포차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고 계신데 이 항아리 상권으로는 좀 나쁜 상권은 아닌 것 같다. 컨설팅 하실 때 어떻게 해주실 건지. 실질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될 거니까 사장님이 조금 기분이 상하시더라도 좀 직원을 할 생각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 예.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아, 안녕하세요. 저는 1992 덮밥 짜그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필드키친의 대표 강규원입니다. 지금 요식업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됐고 현재는 가맹점이 90개점, 뭐 카페도 해봤고 뭐 식당도 해봤고 술집도 해봤고 그래서 좀 장사를 열심히는 하는데 어려우신 분들한테 좀 뭐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출연을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혼나야 돼요, 가게가 지금. 사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어 컨설팅을 해야 되나? 헤어비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봤을 때 사실 들어가고 싶지 않다. 어둡고 오래됐고 그냥 외관으로만 봐도 사실 셀프 인테리어를 했구나 라는 느낌인데 투박하다. MBTI가 T이지 않을까? 갑자기요? 갑자기? 아니, 왜냐면 F면 감성을 알거든요. 이 감성. 예. 여기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바로 여기가 보면 또 이제 원룸촌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상권으로 따지면 동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까지 뭔가 와서 외관만 보고도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메뉴가 지금 너무 많고 사진의 퀄리티나 이런 게 좀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들의 객단가 자체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가격대는 절대 아니에요. 하이볼 뭐 이런 거 여기 저 앞에서 다 걸러지거든요. 근데 저기를 거르고 여기를 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를 좀 찾아야 될 것 같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태릉입구역에서 왕손인을 운영하고 있는 33살 박성배입니다. 네, 자,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꾸준하게 잘 나가는 메뉴들이 매콤한 게 많은데요. 불타는 돼지꼬리랑 그리고 사진은 없지만 여기 해물짬뽕 그리고 새우 버섯 버터구 이렇게 세 가지 있거든요. 말씀하신 메뉴로 한번 주세요. 일단 맛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주방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게 직접 숯불로 하시네요. 아까 보니까 불타는 뭐 돼지꼬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숯불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정리정돈이 조금 안 돼 있을 뿐이지 사실 위생적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참 이거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전 가게를 지금 갔다 왔거든요. 네네네. 여기로 이전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월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매출이 안 나오고 제가 거기서 장사 이전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언제 오픈했어요? 모른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인터넷으로 마케팅이 전혀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의문이었어요. 왜 더 안쪽으로 마케팅에 자신 있는 사람도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을까? 근데 뭐 당연히 저 같아도 그 월세가 부담이 되니까 매출이 안 나오면 이 고정비가 엄청난 압박으로 들어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따 제가 그러면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가 일단 말하는 게 너무 울리고 여기 손님 두 팀만 있어도 막 시끄러워가지고 저 같으면 요새 술 못 먹습니다. 이렇게 울려버리면 이런 선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끝선들이 마감이나 이런 게 깔끔하지가 않죠. 그냥 집에 있는 걸 걸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좀 이런 천도 이렇게 색깔을 좀 차라리 통일감을 줘버리면 매장이 좀 면이 좀 정리되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가게 딱 들어오면서부터 행주 있고 공구가 있고 소화기가 있어 버리면 손님 입장에서
그렇겠죠. 기본 안주 먼저 한번 드릴게요. 아, 네네네. 아, 이게 네, 처음에 네, 그냥 네. 나오나요? 네, 이게 안주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조건 나와요. 오, 좋네요. 음식 나오기 전에 소주 한 병 먹으면서 딱 얘기하면서 먹기 딱 좋거든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과자들 있잖아요. 그거까지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다. 국물만 있으면 뭔가 맥주 먹으면 좀 그러니까. 그럼 보면은 여기도 이제 의자를 구매를 하셨는데 이제 이런 게 신경이 굉장히 쓰이는 거예요. 잘라서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아, 이게 돼지꼬리인가요? 이거는 뼈 그릇이고요. 네. 뼈를 잡고 가운데 살 부분으로 콜라겐 쪽으로 드시면 돼요. 이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맵기는 1단계가 신라면 정도고요. 네. 2단계부터는 조금 더 맵게 가능하세요. 굉장히 그 불향이 강하게 나지 않을까. 한번 먹어볼게요. 굉장히 이거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캡사이신 특유의 그런 맛이 아니고 좀 베트남 고춧가루죠. 그런 걸로 맛 조절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맵지 않아요. 굉장히 맛있게 매운맛? 이 가게의 좀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매운맛이나 이런 거를 맛있게 잘 내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안 써 있어요. 매운맛 조절이 되는지 몇 단계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여기 들어와서 사장님이랑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찾아서 다니거든요. 맛있네. 하이볼 이렇게 이거랑 같이 먹으면 궁합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 느끼함을 씻어줄 수 있는 약간 상큼한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치킨 무가 됐든. 그리고 이 서비스로 나온 이 콩나물 해장국? 이게 굉장히 진짜 뭐 한 3,000원, 4,000원에 팔아도 그냥 시켜서 먹을 것 같은? 이번에도 매운 건가요, 혹시? 네, 해물짬뽕이고요. 해물짬뽕. 네. 면은 조금 더 익혀 드시고요. 국물이랑 해산물을 바로 드셔도 돼요. 일단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18,000원이에요. 18,000원. 네, 알겠습니다. 비주얼 사실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있다. 해산물들을 좀 위에 올려서 이렇게 좀 푸짐하게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가려져 있으니까 처음에 봤을 때 그 느낌이 좀 다소 아쉬운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금은 다 빨갛잖아요. 여기 청경채 같은 거 하나만 올라가도 훨씬 더 비주얼이 살거든요. 오우, 맛있어요. 맛의 밸런스가 잡혔다. 저는 아쉬운 게 차라리 우동면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동면은 굉장히 좀 면자체도 좀 두껍기도 하고 땡땡하고 이러니까 불어도 크게 뭐 저기한 건 없는데 이 칼국수면은 그냥 불어버려요. 사실은 이런 건 그냥 어디 가도 있는 메뉴라서 뭔가 이점이나 이런 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양을 좀 더 줄여서 그냥 뭐 12,000원 시켜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들면 모르겠는데 한 7,000원, 8,000원은 조금 부담되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 상권에서는요. 근데 맛이 있으면 맛은 있어요.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18,000원이요. 18,000원. 사실은 좀 비주얼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9,000원, 만원에 감바스 팔고 뭐 12,900원 이런 데들도 많거든요. 그 철판에 자글자글 끓이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일단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여기를 다들 압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솔직하게 이걸 봤을 때 뭔 느낌이냐면 그냥 제가 집에서 프라이팬 달달 볶아갖고 그릇에 옮겨놓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솔직한 느낌으로. 버터 맛도 잘 나고 간도 잘 맞습니다. 근데 차라리 여기서 양이 이걸 좀 줄고 이게 만약에 8,900원, 9,900원이었으면 그 실망감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17,000원 정도 주문을 해서 시킨 음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어느 정도 다 먹었으니까 사장님이랑 한번 대화를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맛, 서비스, 인테리어, 상권, 기타 5가지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나눠놨고 총 합이 80점을 넘는다면 절대 망하지 않는 가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준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건드려서 80점을 넘을지를 같이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자. 저는 43점이 나왔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도. 이 맛 부분 먹으면 싫은 거 1점 사장님 주셨죠, 지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선을 해야죠. 개선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2점을 올리든 3점을 올리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것들은 사장님이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요. 정성은 분명하게 들어갔다. 맛의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음식이다. 이 가격이 지금 문제예요. 가격이. 왜냐면 이 뒤로 뭐 아파트 대단지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원룸 빌라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가볍게 먹고 들어갈 건데 여기 와서 3, 4만 원을 쓴다? 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1, 2만 원이면 충분히 혼술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메뉴 가격을 대폭 다 다운시켜야 된다. 전부. 그리고 양을 좀 줄이고 네. 오히려 손님들이 2개, 3개 이렇게 시킬 수 있게 이렇게 무거운 메뉴 하나씩만 있으면 하나 먹고 다른 데 2차를 가요. 그냥 갈 것 같아. 그냥 술로 많이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술집들은. 맞죠. 그쵸? 그러면 그 부분들을 분명히 다운을 시킬 필요성이 무조건 있다. 일단 사장님 마스크가 이렇게 좋은데 아닙니다. 사장님이 아는 시골 중에 제일 시골이 어디예요? 순천 쪽? 순천의 가맥주도 이런 메뉴판을 쓰진 않는다. 근데 메뉴판을 그 크몽 같은 데를 이용해서 맡기세요. 사장님이 디자인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디자인적인 감각은 좀 떨어지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전문가한테 그거 한 5만 원? 이렇게 주면은 깔끔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 사람한테 던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뉴에 좀 설명이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돼지꼬리 아까 뭐 매운맛 조절 다 된다고 했죠. 네. 저는 여기 앉아서 그 먹기 전까지도 몰랐어요. 특히 근데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매운 단계가 나눠져 있는 데를 약간 믿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도전을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우리 메뉴 설명에 써놓을 필요성이 있다. 메뉴를 좀... 네,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메뉴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쌓이더라고요. 신메뉴를 넣을 때는 터지니까 이걸 빼고 신메뉴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신메뉴 개발해야지 이거 맛있다 넣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메뉴를 넣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더 많은 다양한 걸 손님들한테 그것도 맞는데 싶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장님은 일단은 이 시그니처 메뉴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가게를 찾아오는 이유,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돼지꼬리 이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메뉴에 뭐 차라리 뭐 샐러드를 더 구성을 만들어 보든 한 가지의 메뉴를 좀 더 특색화시키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팔다 보면은 메뉴에 점유율 같은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한 달 뒤에 또 보고 이게 많이 처지는 메뉴구나. 다른 걸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계획적으로 조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생각이 정말 많아지네요.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이게 없어요. 많아진다는 게 저희 어머니도 장사를 하시거든요. 농담 조금 못해서 저희 가게보다 2배 많을 거예요, 메뉴가. 메뉴가? 네. 근데 저랑 어머니랑 똑같이 말을 해요, 항상. 뭘 빼지? 이것도 찾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 고객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올지언정.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들이 그 메뉴를 한다. 근데 그게 그분만 먹으면은 안 하죠. 근데 저도 쳐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닭발은 하나가 있으니까 이 국물뼈닭발 이런 걸 빼버리고 뭐 여기 숯불로 3가지를 해서 뭐 한다든지 네. 그렇게 좀 단소화시키고, 뭐 탕도 너무 많아요.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오뎅탕이나 뭐 하나 2개 정도로 과감하게 빼버려라. 뭘 골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간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시키자.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것들 8,900원어치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죠. 전부 다 가능해요. 여기 있는 건. 항돌살 보쌈 이런 건 빼요. 보쌈집을 가지 이거 안 먹습니다. 네, 듣고 있어요. 듣고 그런 있어요. 거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 없는 가격들이 무조건 그래도 한 6개 정도 이렇게 있어주면 가장 좋을 것 같다. 근데 그거를 뭐 이제 사이드 메뉴 이렇게만 써놓지 말고, 왜냐면 손님 입장에서 사이드 메뉴 내가 시키면 약간 민망하거든요. 혼자 와서 메인을 하나 시켜야 될 것 같으니까 부분은 짓지 말아라. 네, 무슨 말인지 네네네. 매콤 안주,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뭐 노매콤 안주, 이거는 뭐 사장님 생각이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탕류 뭐 이 정도로 한 장이 딱 끝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주먹밥 추가시 2,000원. 여기 그냥 세트 발리로 딱 묶을 수 있게끔 해버리고 이거 빼버려요. 어차피 매운 거 먹으면서 드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이 추가 요금을 통해서 사장님도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세트처럼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안 먹는 사람들은 안 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저는 좀 하이볼을 가격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라리 여기에 배너 같은 걸 하나 해서 좀 이거를 알릴 수 있게. 그리고 뭐 이 하이볼이랑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이 페어링 되는 좋은 안주들, 뭐 6,900원 이런 것도 만들어서 그런 걸 메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리뷰 이벤트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이 메뉴를 시켰어요. 다. 네. 이거 그냥 저기다 놓지. 이거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네이버 QR코드 같은 게 있어요. 그냥 여기 붙여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손님이 이거 찍어요. 네. 그러니까는 네이버는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를 여기에 딱 붙여두면 QR을 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요새는 와이파이 같은 것도 QR로 다 해놓을 수가 있어요. 네. 자, 메뉴는 끝내겠습니다. 네. 안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는 음식이 과연 적정한 시간에 제공이 될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지금 사실 혼자 한다고 하니까 네. 한 팀 왔을 때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두 팀, 세 팀이 막 메뉴를 시킨다. 음식이 매우 늦어질 거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알바 한 명이면 해결되는 문제. 알바가 이제 주방의 동선은 지금 제 입장에서 최적화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가만히 서서 동글동글 돌면서 다 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딱 짜는 게 그 메뉴판 싹 하고 딱 그거와 맞춰서 알바도 미리 세팅을 좀 해놓고 네. 하면 이제 좀 선순환의 구조가 네, 분명히 만들어질 거다. 네. 그러면 손님 계속 오고 이 QR까지 해놓으면 올 때마다 손님들이 네이버 리뷰 달아주고 그러면 점점 가게가 탄탄해지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궁금한 거. 네이버 리뷰를 작성을 하시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영수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좀 잠깐 뽑아서 주면 돼요. 아, 그렇게? 네. 네. 자, 그리고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진짜 매우 아쉬워요, 저는. 너무 투박한 거예요. 저기 뒤에 한번 봐보세요. 옷가게. 엄청 네. 오래된 것 같은데, 간판 떨어져 있는데, 저기랑 똑같은 투광기가 달려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흰색으로 칼릴 줄 아까 알았습니다. 이 술집은 따뜻한 느낌이 나고, 좀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 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창백해요, 창백해. 느낌이. 꼭 이런 투광기를 안 해도 되고, 자, 멀리서 보이는 걸 원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뭐 좀 느낌 있는 좀 따뜻한 조명 이런 걸로 좀 바꿔도 되거든요. 그럼 보여요. 이 메뉴판 여기 할 거니까 메뉴판을 두 개 해놓을 필요는 없어요. 네. 하나 하고 이런 건 이벤트. 예를 들면 우리 뭐 하이볼 5,000원 그런 거를 해놓고 손님이 지나가면서 좀 혹할 수 있는 거를 꼭 해놓자. 너무 아쉬운 거는 뭐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색깔들도 막 여기 이랬다가 막 저랬다가 나무 있다가 막 이것도 액자가 지금 뭐를 의미하고 있는지. 저 같으면 한식을 이렇게 팔고 하면은 차라리 호랑이 그림 그런 걸 차라리 좀 하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좀 꾸밀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그게 사실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 안 그래요. 이런 예? 그러니까 신기해 있어. 저 있네. 아까 봐봐요. 얘네는 지금 4,000원에 팔잖아요. 웰컴주라고 해가지고. 봐, 이 여성분들은 알죠. 여성분이 지금 봐봤대요. 이런 느낌이란 말. 여기 가보세요. 경주니까 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인스타를 하다 보면 핫플레이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서 베낀다가 아니에요. 벤치마킹을 하러 간다. 이게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감성이 있는 분들이 건드리는 거지 싸게 했다고 만사가 아니에요. 어떤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국식 선술집으로 바꿔야지 이런 컨셉이 필요하다는 거지. 사장님만의. 그러면 우리가 이 인테리어에서 메뉴의 컨셉 이런 게 3점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트렌드가 맞아지죠. 그러면 그리고 이벤트 홍보물 아까 뭐 리뷰 이벤트 이런 거 이런 것도 하고 뭐 네이버를 자 예시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왕손이네. 네. 치잖아요. 사장님 가요. 낙지 소면, 닭똥집 튀김, 하이볼 끝. 이것만 보고는 절대 안 가요. 네. 근데 이게 다른 데는 사진이 없이도 메뉴가 올라가더라고요. 그거를 찾다가 아니 사진을 찍어야죠. 왜 사진을 안 찍을래? 사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 일단 올려놓고 사진을 채우고 싶은데 아니 어차피 사진 촬영해야 되니까 찍고 다 바꾼다고 생각합시다. 한 달 정도의 그 유예 기간을 두면서. 네네네. 말로만 하는 사람 같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무료 이벤트도 하고 있고 인스타도 다 연동이 되어 있고 메뉴도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리뷰도 1000개가 넘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리뷰 작업을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냥 이 QR코드 하나만 놨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키워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키워드는 사장님 보니까 아까 이런 건 좀 해놓으셨더라고요. 뭐 이런 거 왕손이는 의미가 없고 아무도 검색 안 합니다. 뭐 여기는 지금 뭐죠? 여기가 테레이 구경 맛집. 거기 맛집. 그 키워드를 리뷰를 달아주세요. 그걸 하나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답글을 달 때에도 키워드를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답글을 달 때. 더 좋은 거는 블로그 리뷰 같은 거는 리뷰노트라고 있어요. 리뷰노트는 공짜로 내가 이제 한 3만원짜리 쿠폰 하면은 블로그를 하나 써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팀 정도만 불러요. 3만원 쿠폰 드립니다. 그럼 그분이 뭐 5만원 쓰고 갈 수도 있고, 그러면 한 3만원 절감되는 거고 2만원 결제를 하고 가겠죠. 대신 내 블로그는 하나 쌓이는 거고. 거기에도 중요한 거는 키워드를 반드시 이걸 찾아내서 내가 키워드도 알려드릴게요. 카카오 친구 치과에 자비스라고 검색해보세요. 자비스. 자비스라는 거예요. 제가 다 검색해봤어요, 오기 전에. 패링 입구역 맛집. 이런 키워드는 좀 세요. 많이 넘어가는 키워드는 아직 사장님이 잡을 수 없어요. 이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네이버 키워드 맛집 뭐 많이 이런 거 잡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리뷰만 쭉 쌓이면. 이렇게 사람이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C급 상권이어도 이 네이버 안에서는 사장님 매장이 A급 상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 이런 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건 블로그 리뷰 무조건 하시고 이거 자비스 알려드렸죠? 키워드를 찾으세요. 5,000에서 10,000건 정도, 그다음 10,000건에서 20,000건 정도, 5,000 미만 건. 그 세 개로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네이버 리뷰에 그 3개의 키워드로 써주시면 뭐 다른 내용이 없더라도 사진 올려주시고 그쵸, 그 그쵸. 정도만 간단하게 그리고 거기 없으면 사장님이 그냥 이렇게 답글로 뭔가 이어지게끔. 그것도 쌓인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것들이 다 로직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이런 좀 스토리 같은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그냥 벌써 다 써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구성 이런 걸 다 써놓잖아요, 우리가. 네. 이런 거 뭐 GIF 맡기면은 2만 원, 3만 원이면 만들어요. 그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가. 상권이 제일 건드리기가 어려워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진짜 완전 C급지예요, C급지. 그럼 여기는 우리가 어차피 점수 못 갖고 오잖아요. 과감하게 포기해. 그냥 이런 건 어차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자, 주차장. 주차장도 저기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네. 그냥 거기 그 등록해놔요. 네. 그런 거 알려줘야 된다는 거지. 네. 아예 차가 있는 사람은 주차장도 없는데 딴 데 가자. 아, 무슨 말인지. 세버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천 봉쇄를 해야 된다. 당연히 뭐 월세는 저렴할 거니까 손익은 네. 오히려 잘 맞을 수 있어요. 네. 이런 홍보만 잘 된다고 하면. 그러면 상권에서는 뭐 한 10점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사장님 매장은 자, 이 홍보, 이 네이버 플레이스 무조건 해야겠죠. 그리고 인스타도 하루에 1개씩 게시물 올려요. 네. 당근마켓도 같이 활용해요. 네이버 플레이스를 일단 싹 이 스토리도 뭐고 거기다 전부 다 써놓고 그거를 당근마켓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어요. 그리고 인스타 게시물을 올릴 때에도 당근마켓도 같이 올려요. 그래서 이거 보고 오시는 분들은 2,000원 할인.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홍보 점수를 거의 껍데기까지 올려야 된다. 지금 사장님 매장은 15점이 돼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목숨을 걸고 싹 다 깨끗하게 바꿔놔야 돼. 네이버에서는 봤는데 여기로 와보니까 좀 실망을 할지언정 네. 여기가 훨씬 더 뛰어나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리고 소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스타를 하고 당근마켓을 하고 하면 계속 소통을 하겠죠. 시그니처 메뉴가 왜 중요하냐면 그게 이제 기본적인 단골이 되는 그 요소거든요. 근데 시그니처 메뉴가 없다는 거는 사실 이 매장은 특색이 없다라고 봐도 무관해요. 근데 이제 사장님 이 메뉴 찾아주고 저 메뉴 찾아주니까 안 돼요. 아니에요. 줄이고 과감하게 줄이고 손님들이 좀 많이 찾았던 메뉴 그거를 더 디벨롭을 하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 메뉴에 있어서는 나랑 뭐 경쟁자가 거의 없게끔 매운맛 이런 걸 쪽으로는 뭐 1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분위기까지 좋아. 사장님도 친절해. 근데 가격까지 저렴하네. 이러면 오는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리고 매장 스토리 이거 분명히 만드셔야 됩니다. 네. 스토리를 그냥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최고급 뭔 수술 뭐 사용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써서 수창이 뭐 뛰어나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네. 어머니가 이제 8년 전부터 했다고 그 레시피 갖다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포장마차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30년이네. 네, 한 30년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려졌죠 지금. 밑바탕 그려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Q&A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을 다 찝어주셔가지고 이거 보면 나와요. 양을 좀 줄이면서 단가 낮추면서 좀 과감하게 해야 돼. 네, 말씀하시는 것대로 시그니처 메뉴를 먹으면서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러고 이제 마케팅의 방향이나 가게 분위기를 어떻게 할지가 얼추 조금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걸 들으니까 좀 담백해지는 느낌? 제가 또 담백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사진을 찍어야죠. 왜 사진을 안 찍어? 인테리어가 진짜 매우 아쉬워요 저는. 핵심만 딱. 이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니까 조금 머리가 깔끔해진 느낌. 오케이. 이 매장을 한번 오늘 컨설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만족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이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조금 워딩이 세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사장님이 좀 이거를 바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있으니까 저도 진지해지니까 워딩이 좀 세게 나갔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말씀 듣고 제가 가야 될 첫발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아주 만족스러운 컨설팅이었다. 네, 하루에 한 개씩만 끝낸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좀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컨설팅을 사실 이제 좀 자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고민이 있거나 막막한 분들이 있으면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매장을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메일로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좀 바꾸고자 하는 전반적으로 어떠셨는지? 솔직히 외관만 봤을 때 그리고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거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솔직히 페어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나? 사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왜냐면 야 이거는 답이 없는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또 안에 들어가서 시식도 해보고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저도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이거를 누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향성을 찾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답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막막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욕심이 있으시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컨설팅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저도 뿌듯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제가 뭐 고생했나요? 과장님이 맨날 고생이죠. 과장님 두 분이서 맨날 이 모든 촬영과 모든 편집과 이런 걸 다 하시다 보니까 사실 신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답장이 아마 늦는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녹록지 않는 환경에서 하는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지고, 저도 그래서 뭔가 애틋한 마음?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느낌도 나고 이런 게 또 재미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요. 그럼요. 어쨌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 재밌는 컨텐츠, 네.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유익한 컨텐츠 어쨌든 유익은 할 거예요. 제가 아는 정보들을 다 드릴 거니까. 유익하게 한번 저희 또 기획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원하는 창업 종류, 원하는 창업 방식 어디서?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과장 말고 사장하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